안녕하세요. 위소담 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한의원에 오는 분들 중에 메스꺼움 증상과 함께 따가움증을 동시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울까요? 우선 메스꺼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메스꺼움은 소화가 안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식후에 더부룩하면서 증상이 생기고 과식 후 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화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속 메스꺼움 증상은 담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땐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이니 막힌 것을 뚫는 담적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맵거나 쓴맛의 한약재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메스꺼움 증상의 발생 원인에 담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염, 위궤양 때문에 점막이 자극될 때 메스꺼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막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메스꺼움에는 다른 위염 관련 증상이 동반됩니다. 식후 30분쯤, 식후 2시간쯤 지나서 생기기도 하고 다른 점막이 자극되는 증상이 동반되는데 목이나 가슴, 명치 부위가 쇠하면서 아프다거나 콕 찌르는 것 같다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속따가움증도 점막이 자극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막 자극 증상이 없이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있을 땐 담적 치료를 하면 되겠네 빠르게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메스꺼움 증상과 함께 점막이 자극되는 증상이 동시에 있을 땐 혹시나 점막의 만성 염증이 원인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성 위염이나 식도염, 십이지장염 같은 점막의 염증, 궤양성 질환은 맵고 쓴맛의 약재를 복용하면 오히려 더 속이 아프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작용이 있는 약재와 함께 점액질이 많은 한약재를 이용해 점막을 재생시키는 방향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치료의 방향이 다르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담적 때문에 소화력도 약해진 상태이면서 병이 오래되어 점막에 염증 궤양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담적도 치료해야 하고 점막의 염증도 치료해야 하는데 담적을 치료하자니 염증이 자극될 위험이 있고 염증을 치료하자니 소화불량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담적을 치료하는 한약재가 맵고 쓴맛의 약재가 많기 때문에 위염이 심한 분들이 이런 약을 복용하면 속쓰림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성 위염을 치료하는 한약재는 점액질이 많기 때문에 담적이 심한 분들이 이런 약을 복용하면 소화장애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들은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시작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면서 약효를 약하게 해서 천천히 오래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적을 진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가 똑바로 누운 상태인 채로 배를 진찰해서 굳어진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배에 굳어진 부위가 있거나 살짝 눌렀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담적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위험의 부위와 정도는 위내시경 검사로 알 수 있고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했을 때의 반응, 복용한 기간을 고려해서 치료의 세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적의 유무를 판단하고 위험의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담적이 있다면 담적 치료로, 위험이 원인이라면 위험 치료로, 담적과 위험이 동시에 있다면 어떤 것을 우선 치료할 것인지 치료의 순서를 결정하고 어느 정도 세기로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진찰을 담당한 한의사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 과정 중에 환자분이 금지한 음식을 먹고 속쓰림이 심해졌다는 경우도 있고 백신을 맞고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아프다는 경우, 과식을 해서 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맞춰 약 처방을 조금씩 변경하거나 몸 상태에 맞춰 다른 성분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더군요. 결국 치료 경험을 토대로 진료하는 한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런 고민거리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진료하는 한의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 금지한 음식이나 약물, 영양제를 안 먹도록 노력해 주시고 믿고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위장병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